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91살이고 지난 43년간 한국에서 대사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약도 없이, 인슐린 주사도 없이, 그리고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지배하는 두려움도 없이 여기 서서 여러분께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준 정보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없다면, 팔걸이를 잡거나 손바닥으로 밀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근육량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그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난다면 그것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혈당 손상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320명이 당뇨병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중 70명은 의식을 잃을 것입니다. 28명은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비극은 이들 중 87%가 불과 3개월 전 마지막 검진에서 정상 혈당 수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공복 혈당, 검사는 단 한순간의 스냅샷만 보여줍니다. 밥을 먹은 후, 빵을 먹은 후, 주스를 마신 후 혈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급등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고 신장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안쪽에서부터 시력을 흐리게 하고 혈액을 심장이 펌프질하기 힘든 시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넘게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가 괜찮다고 느끼며 들어옵니다. 어쩌면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할 뿐입니다. 어쩌면 밤에 발이 약간 저릴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6개월 후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진료실에 앉아 인슐린 처방전을 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빨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매일 수년간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전통 공동체, 특히 전주와 안동 시골 지역의 한국 노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당뇨병 발병률을 보입니다. 이들은 80대와 90대로 식사를 충분히 하고 음식을 즐기고 칼로리나 탄수화물을 세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완벽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은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식단이나 힘든 운동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비밀은 이 공동체들이 대대로 매 식사 전에 섭취해온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시킨 생강에 있습니다. 일반 생강이 아닙니다. 생강차도 아닙니다. 약국에서 사는 생강 보충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일반 생강 뿌리를 강력한 대사 약물로 변환시키는 정확한 발효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완전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고 제가 앞서 언급한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영구적인 세포 손상이 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떤 자연적인 방법도 대사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골든타임 동안 행동한다면 인슐린 민감성을 완전히 재설정하고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화합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성된 생강과 결합되어야 하는 3가지 특정 성분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표준적인 접근법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했든지, 그리고 왜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5km를 걷습니다. 차를 따를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저는 가장 가까운 동료가 당뇨병으로 2다리를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겨우 68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외과 의사들은 그의 혈당이 수년간 조용히 혈관을 파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발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다른 손목 안쪽에 단단히 누르십시오.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맥박이 명확하게 느껴집니까? 이제 같은 손가락을 발바닥 가운데 정중앙에 누르십시오. 세게 누르십시오. 양쪽 팔에서 압력이 똑같이 느껴집니까? 만약 한쪽 발이 무감각하다면, 감각이 약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이 여러분의 다리, 시력,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자신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27명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지를 절단합니다. 진단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을 먹었습니다.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몸이 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실제로 재설정하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대구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43년 동안 대사질환과 한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6,0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발견을 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90대까지 완벽한 혈당을 유지하는 한국 어르신들은 설탕을 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완전히 간과한 너무나 단순한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식사 30분 전에 일어납니다. 전주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저는 80대와 90대 농부들의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당뇨병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들의 공복 혈당은 평균 87이었습니다. 당화혈 색소 수치는 서울의 대부분 40대보다 좋았습니다. 그들 연령대의 전국 평균을 보면 35%가 당뇨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0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똑같은 것을 섭취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특정한 발효 생강 혼합물이었습니다. 자, 이미 생강을 먹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것은 생강차가 아닙니다. 요리에 넣는 생생강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사는 말린 생강가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혈당에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했습니다. 실제로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은 생강을 정확히 한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만 형성됩니다. 당뇨병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단기 들어가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뇨병에서는 이 문들이 막힙니다. 열쇠가 작동을 멈춥니다. 당이 세포에 들어가는 대신 혈액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당은 혈관을 통해 흐르는 깨진 유리처럼 작용합니다. 베고 상처를 내고 파괴합니다. 먼저 눈과 발의 작은 혈관부터, 그 다음 신장, 그 다음 심장. 여러분이 복용하는 모든 약은 그 문을 억지로 열거나 과도한 당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문 자체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발효생강 화합물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그 세포문들을 재생시킵니다. 다시 민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천연 인슐린이 젊었을 때처럼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연구자들이 마침내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밝혀냈습니다. 생강 뿌리를 3가지 특정 재료와 함께 정확히 21일 동안 숙성시키면 진저롤 유색설페이트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세포막에 결합하여 휴면 상태의 인슐린 수용체 부위를 재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다시 당을 받아들이는 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숙성 생강과 결합되는 3가지 재료는 마늘, 된장, 그리고 생꿀입니다. 아무 꿀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효소가 여전히 포함된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합니다. 비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발효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발효 생강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솔직히 말해서 현대 병원의 대부분 의사들이 완전히 요점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가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처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은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생강은 그냥 생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생생강과 제대로 발효된 생강의 차이는 돈을 버리는 것과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약국에서 생강 가루를 샀거나 신선한 생강을 차에 썰어 넣은 저걸 때 여러분은 진저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진저롤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진저롤의 최대 7-8%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하여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이 한국 할머니들이 300년 동안 사용해온 특정 발효 과정을 거치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완전히 다른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쇼가올은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에 있어 진저롤보다 6배 더 강력합니다. 6배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쇼가올을 89%의 효율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저는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직접 봤습니다. 쇼가올이 혈류에 들어가면 근육세포의 AMPK 효소라는 것에 직접 결합합니다. AMPK를 세포에게 혈액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하는 마스터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스위치가 녹슬어 닫혀 있습니다. 쇼가올은 그 스위치가 다시 완벽하게 작동할 때까지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발효는 3가지 특정 재료와 함께 일어나야 하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꿀입니다. 가공된 꿀이 아닙니다. 생꿀의 천연 효소가 발효를 시작하고 화학적 변환에 필요한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바다소금입니다. 생강 200g당 정확히 티스푼 하나. 바다소금의 미네랄 함량이 쇼가올 분자를 안정화시키는 전해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숙성쌀 식초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쌀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환 과정을 7주에서 단 12일로 가속화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작년 3월에 공복혈당 214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의사가 이미 메트포르민을 처방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계셨습니다. 메스꺼움, 설사, 지속적인 피로,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발효생강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발효 혼합물 2스푼.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섭씨 60도 이상의 열은 쇼가올 화합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4주 안에 그녀의 공복 혈당이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63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12주차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수치는 108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메트포르민을 버렸습니다. 오늘 18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5.4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40대보다 더 좋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슐린 감수성이 이른 아침에 자연적으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간이 혈류로 포도당을 방출하여 몸을 깨웁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발효생강을 드시면 혈관을 손상시키기 전에 포도당 급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효과가 50% 감소합니다.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아침에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2스푼 대신 4스푼을 먹습니다. 재앙입니다. 과도한 쇼가올은 소화효소를 압도하고 위 자극을 일으킵니다.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결과를 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용량은 정확히 2스푼입니다. 1스푼도 아니고 3스푼도 아닙니다. 2스푼입니다. 우리 몸은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제 묵은 생강과 함께 결합하여 신체의 자연적인 인슐린 조절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 3가지 신성한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수세대 동안 활기차게 하고 혈당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지켜준 황금 비법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연구하던 중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골 지역의 노인들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도시 거주자들과 극적으로 다른 포도당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생마늘입니다. 아무 마늘이나가 아니라 껍질을 벗긴 후 정확히 10일 동안 숙성시킨 생마늘입니다. 이 대기 기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10일 동안 마늘에 알리신 화합물이 S알릴 시스테인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췌장 베타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강력한 분자입니다. 이 세포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이 10일 숙성 과정 없이는 시간 낭비입니다. 마늘이 혈당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했고 그 차이는 밤과 낮만큼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말린 가미피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조차 놀랐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 우리는 소화 건강을 위해 가미차를 사용해 왔지만 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가미페는 장의 알파글루코시다제 효소를 늦추는 타닌과 플라보노이드의 독특한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그것을 훨씬 더 천천히 분해하여 혈관을 파괴하고 신장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혈당 급증을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7g의 말린 가미피 필요합니다. 생것이 아닙니다. 그늘에서 최소 20일 동안 말려야 하며 절대 직사광선 아래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계피가루와 섞은 생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90%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꿀은 완전히 생 것이고 저온 살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계피는 실론 계피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파는 일반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서 매일 섭취하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거의 없고 신나말데히드가 풍부합니다.
이 화합물은 근육세포가 추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생꿀 한 스푼에 실론 계피 가루, 정확히 반 티스푼을 섞어야 합니다. 이제 대구의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9살이고 3년 전에 공복 혈당이 215인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3가지 다른 약물 치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되고 매달 약국에서 저축한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준비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90일 동안 매 식사 전에 종교적으로 따랐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돌아왔을 때 그녀의 공복 혈당은 10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며 3번 더 검사했습니다. 이 기적의 공식을 준비하는 방법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엄지손가락 크기의 묵은 생강 뿌리 한 조각을 가져옵니다. 유리그릇에 곱게 갈아 넣습니다. 10일 숙성시킨 생마늘 3쪽을 완전히 으깨서 넣습니다. 물 정확히 2컵을 끓여서 말린 감입 7g 위에 붓습니다. 15분간 우려낸 다음 생강과 마늘이 든 그릇에 액체를 걸러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론 계피 반 티스푼을 섞은 생꿀 1스푼을 넣습니다. 이 혼합물을 완전히 저어서 3부분으로 나눕니다. 각 주요 식사 정확히 20분 전에 한 부분씩 드셔야 합니다. 10분이 아닙니다. 30분도 아닙니다. 20분이 이 화합물들이 소화 시스템에서 최고 활성화에 도달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타이밍은 활성 분자들이 장벽을 코팅하고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인슐린 수용체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을 당뇨병 약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지켜준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정확한 지식 없이는 그냥 일반 생강을 먹으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뿐입니다. 준비 과정은 정확히 3일이 걸립니다. 이틀이 아니고 4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3일입니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다른 기간에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특정 화합물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실험실에서 이것을 테스트했고 지름길은 통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생강뿌리입니다. 어린 생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활성 화합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숙성된 생강은 껍질이 더 두껍고 향이 더 강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연바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소금도 아닙니다. 특히 한국산 천일염은 생강 화합물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미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도 25%의 현미식초가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산도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가열하지 않은 생꿀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준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실수해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숙성된 생강뿌리 300g을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화합물 중 하나인 진저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강을 정확히 3mm 두께로 썰어주세요. 더 두꺼운 조각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더 얇은 조각은 효능을 너무 많이 잃게 됩니다.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발효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천일염 정확히 2큰술을 미지근한 물 1컵에 녹입니다. 생강 조각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이것을 부어주세요. 밀폐 뚜껑이 아닌 통기성 있는 천으로 용기를 덮으세요. 발효는 첫 24시간 동안 산소 노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세요. 둘째 날 소금물을 완전히 따라내세요. 생강을 헹구지 마세요. 용기에 현미식초 1컵을 넣습니다. 식초는 진저롤을 추출하기 시작하고 진저론과 슈가올이라는 화합물로 전환시킵니다.
이 화합물들은 생진저롤보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3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생강즙이 거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화학적 변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식초 혼합물에 생꿀 정확히 3큰술을 넣고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꿀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발효를 향상시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급합니다. 둘째, 생강의 보호막을 만들어 활성 화합물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이 꿀층이 없으면 준비물은 일주일 이내에 효능의 40%를 잃게 됩니다. 셋째 날 기다립니다. 용기를 열지 마세요. 젓지 마세요.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최종 변환이 일어납니다. 소금, 식초, 꿀의 조합은 한국 연구자들이 디하이드로진 저롤 세렘 글루코사이드로 확인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화합물은 간세포의 AMPK 경로를 직접 활성화하여 신체가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 준비물이 완성됩니다. 생강 조각은 더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액체는 약간 흐릿해질 것입니다. 이 흐림은 좋은 신호입니다. 발효가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밀폐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최대 30일까지 효능이 유지됩니다. 30일이 지나면 활성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하므로 새 배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이것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정확히 20분 전에 발효된 생강 조각 2개를 천천히 1분 동안 씹으세요. 그런 다음 액체 1큰술을 삼키세요. 20분이라는 시간은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 음식에서 나오는 포도당이 도착하기 전에 인슐린 수용체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저녁 식사 20분 전에도 똑같이 하세요. 하루에 2번 매일 예외 없이 드셔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 정확한 일정을 90일 동안 따른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날짜를 건너뛰거나 시간을 바꾼 사람들은 최소한의 결과만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는데 발효 생강이 정말 혈당 조절에 그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포 수준에서 이것이 정확히 왜 작동하는지, 그리고 준비 방법이 왜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생강이 제가 곧 설명할 특정 발효 과정에서 3개월 동안 놓여 있을 때 그 뿌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저롤 화합물이 쇼가올과 파라돌이라는 완전히 다른 분자로 변환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같은 것의 더 강한 버전이 아닙니다. 신선한 생강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근육세포에는 GLUT4 수용체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혈액의 단기 에너지로 연소될 수 있는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문들은 녹슬어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여 그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은 교통체증에 갇힌 차량처럼 혈류에 축적됩니다. 적절히 발효된 생강의 쇼가올 화합물은 그 녹슨 경첩의 기름 역할을 합니다. 섭취 후 40분 이내에 이 분자들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GLUT4 수용체의 모양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다시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효 생강을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후가 아닙니다. 중이 아닙니다. 전입니다. 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식에서 나오는 포도당 홍수가 도착하기 전에 신체가 그 세포문을 열고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생강을 먹으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당 급증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췌장은 이미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했습니다. 말이 도망간 후에 외양간 문을 닫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 클리닉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실수로 인해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발효 생강을 올바르게 준비합니다. 매일 섭취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마시고 그러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준비는 완벽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이제 생강과 함께 발효해야 하는 3가지 추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숙성 마늘입니다. 생마늘이 아닙니다. 최소 6주 동안 숙성시켜 검게 변한 마늘이어야 합니다. 이 숙성 과정은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을 농축시키며 이것은 생강의 쇼가올과 함께 작용하여 간의 포도당 생산을 줄입니다. 간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과정이 제어불능 상태가 되어 밤낮으로 과도한 포도당을 쏟아냅니다. 숙성 마늘은 간에 신호를 보내 진정시키고 이러한 과도한 방출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말린 대추입니다. 3개를 얇게 썰어 넣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은 수세기 동안 약용 조제에 대추를 넣어왔지만 현대 연구는 이제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대추에는 순환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분자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것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이 공장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추는 방패의 역할을 하여 신체가 치유되는 동안 추가 손상을 방지합니다. 3번째 재료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사과 식초입니다. 발효 한 가리에 정확히 3큰술을 넣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소화 시스템에서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느리게 합니다. 이것은 밥이나 빵에 단기 조용한 시냇물처럼 천천히 혈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일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췌장은 시냇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매일 수십 년 동안 해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4가지 재료를 함께 유리병에 넣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정확히 90일 동안 발효시키면 어떤 단일 재료도 단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실험실에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생화학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과정을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2주 동안 발효시키고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또는 성숙한 뿌리 대신 생생강을 사용합니다. 또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추를 건너뜁니다. 모든 지름길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모든 대체는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이제 이 발효 생강 조제의 모든 이점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제 환자의 40% 이상이 처음에는 전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제가 조사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실수는 이 발효 생강을 뜨거운 음료나 뜨거운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발효 생강 조제를 먹고 즉시 뜨거운 차, 뜨거운 물 또는 뜨거운 국을 마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활성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열은 발효 과정 중에 수주에 걸쳐 발달한 특정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분해합니다. 섭씨 55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된 지 불과 90초 만에 이러한 화합물은 쓸모없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좌절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73세였고 제가 지시한 대로 발효 생강을 정확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고 올바른 기간 동안 발효시키고 식사 전에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당은 여전히 완고하게 높았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여전히 140이었고 식후에는 2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일과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발효 생강 조제를 먹은 다음 건강상의 이점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뜨거운 녹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뜨거운 차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발효 생강을 섭취한 후 최소 30분 동안은 뜨거운 것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실온의 물이나 약간 차가운 물만 마시라고 지시했습니다. 2주 안에 그녀의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맨끝팔로 떨어졌습니다. 식후에는 15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 방법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지 마침내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도 규칙은 절대적으로 협상 불가능합니다.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효 생강 조제를 섭취한 후 뜨겁거나 따뜻한 것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실온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차가운 것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것은 안 됩니다. 뜨거운 국도 안 됩니다. 뜨거운 밥도 안 됩니다. 뜨거운 차나 커피도 안 됩니다. 이 30분의 시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활성 화합물이 혈류로 흡수되고 세포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열은 이 과정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이제 하루 종일의 타이밍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효 생강을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 좋다면 하루에 3번 먹으면 3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고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신체는 이러한 화합물을 처리하고 활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면 소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적의 일정은 하루에 한 번, 특히 가장 큰 식사 15분 2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에게 이것은 점심입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점심입니다. 왜일까요? 점심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시간이며 이때 혈당 조절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전에 섭취하면 음식의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소화기관에 그 성분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초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더 빠른 결과를 원하셔서 발효 생강을 하루 3번 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68 살이셨고 매우 성급하셨죠. 일주일 만에 심한 위장 불편함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제 방법을 탓하시며 완전히 포기하실 뻔했습니다. 마침내 제게 전화하셨을 때 저는 즉시 점심 식사, 전 하루 한 번만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장 문제는 사흘 만에 사라졌고 혈당은 2주 안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발효 생강을 잘못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항상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발효산이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온에 20분 이상 두지 마세요.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보관된 발효 생강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자신의 부주의한 보관 습관 대신 이 방법을 탓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발효 생강 방법은 단순한 건강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여러 세대 동안 한국의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걸어다니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혈당 급강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 정보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할게요. 또는 이 쌀 한 포대 다 먹고 나서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혈당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안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조용히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너무 서서히 악화되어 손주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발의 감각을 잃고 작은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이 됩니다. 부산에서 78살 환자분들이 단 6개월 동안 경고 신호를 무시했더니 이제 화장실까지 혼자 걸어갈 수 없게 된 것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하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효생강 혼합물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신선한 생강 뿌리를 얇게 썰어주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3가지 특정 재료를 넣으세요. 생꿀 1큰술, 천일염 1작은술, 그리고 레몬 반 개의 즙입니다. 밀봉하여 정확히 72시간 동안 실온에 두세요. 이 발효 과정이 일반 생강 보충제에는 전혀 없는 활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사흘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양은 2주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정확히 20분 전에 발효 생강 1큰술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2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포도당에 대비해 인슐린 경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로 이것을 테스트했는데 이 정확한 타이밍을 따른 분들은 8주 안에 공복 혈당이 평균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과를 망치는 실수인데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 100ml의 미지근한 물에 발효 생강 1큰술을 섞어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넷째, 이 전체 과정을 막는 특정 음식 하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흰 빵입니다. 평생 드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리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흰 빵은 인슐린을 너무 격렬하게 급증시켜 발효 생강의 모든 이점을 상쇄시킵니다. 보리나 고구마로 대체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환자들의 성공률이 2배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4살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아침 혈당이 210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매일 오후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딸은 혼자 집에 계실 때 쓰러지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6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8로 떨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달에 손주와 함께 남산을 걸어 올라가셨다며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정확히 따르면 이 방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부엌으로 가서 신선한 생강, 꿀, 천일염, 레몬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즉시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세요. 주머니에 넣으세요. 오늘 시장에 가세요. 이번 주말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연하는 매 시간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말을 입력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 고대 한국의 지혜를 사용하여 건강을 되찾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60살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에 있는 누군가는 불안정한 혈당으로 조용히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금 바로 그분들께 보내주세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건강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발효 생강 만들기를 해보실 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식사 전에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로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채널입니다.